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의 댓글과 구독이 제게 굉장히 큰 어떤 에너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내에 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수업은요,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를 그 서비스를 한 3부 정도로 나눌 예정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영상만 봐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들어가셨을 때 관련 제도 및 서비스 관련돼서는 다 맞출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간단하게 담았으니까요. 한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끝편에는 문제풀이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문제풀이만 궁금하신 분들은 뒤쪽으로 넘어가서 문제만 보셔도 됩니다. 자, 내용 설명 들어가 볼게요.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은요,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의 그냥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노인복지 사업의 원칙과 유형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의 개념은 그냥 이런 거다 정도만 아셔도 사실 누구나 다 맞추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나갑니다.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회복지는요, 항상 이 말이 들어가면 틀린 적이 없어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한다. 사회복지는 이러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전문적인 노력과 관련된 사회제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 보호가 기본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과 지역사회의 욕구를 또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 분야는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이 내용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서비스,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이 공공부조는요, 공적부조라고도 불리고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서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생활 보장, 자립 지원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사회보험은요, 질병이나 실업이나 장애나 사망이나 소득 상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여러분들 흔히 4대 보험이라고 얘기를 했죠. 요즘에는 5대 보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회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즘에는 5대 보험이라고 하는 이유가 국민건강보험에 노인장교양보험이 들어가 있다 보니 흔히 5대 보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사회보험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또 사회서비스란 뭐냐? 이 사회서비스는요, 복지, 보건, 의료, 교육, 돌봄, 재활, 정보, 이 모든 것들을 분야별로 서비스를 나누어서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사회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공공부조가 뭔지, 사회보험이 뭔지, 사회서비스가 뭔지 보셨다면요. 자, 이제 노인복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인복지는요, 이게 인구 고령화랑 노인복지가 같이 연관돼서 문제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크게 이게 문제로 중요시 되지는 않았지만 문제로 낸다 한다면 객관식으로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뭔지, 고령 사회가 뭔지, 초고령 사회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 7% 이상, 14% 미만일 때 우리는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흔히 이제 요즘 같은 사회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고령 사회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4% 이상인 나라예요. 자, 그래서 고령 사회는 14%, 또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의 노인이 20% 이상일 때, 그래서 이런 퍼센테이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7을 단위로 해서 7, 14, 마지막인 21이 아닌 20인, 이렇게 7, 14, 20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답게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노인복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사실 노인복지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건 노인복지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자, 노인복지의 원칙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파트입니다. 유엔의 5가지 원칙이라고 해서요. 노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원칙이에요.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뭐 독립의 원칙 같은 걸 예를 들어보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거 독립의 원칙이고요. 참여의 원칙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에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사회운동을 한다는 거, 이런 거 참여의 원칙에 들어가고요. 보호의 원칙은요,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원하고 사회적 법률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호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자아실현의 원칙은요, 노인이지만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그리고 여가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아실현의 원칙이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존엄의 원칙은요, 내가 안전한 곳에서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걸 우리는 존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는요, 나중에 객관식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독참보자존 혹은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이런 식으로 꼭 5가지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노인복지의 유형.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 요양보호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미 많은 부분의 서비스 유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지만 이게 아예 새로운 분들은 이걸 다 어떻게 외워야 되지? 라고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 하시면 틀리면 됩니다. 자, 우리는 전체 시험에서 60%만 맞추면 돼요. 내가 이걸 외우는 게 너무너무 스트레스고 힘들다 라고 하다면 그 문제는 과감하게 틀리시면 돼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렇지만은 한번 문제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봄 지원 서비스, 치매 사업 및 건강 보장 사업, 그리고 사회 활동 및 여가 활동 지원 등으로 제가 크게 먼저 3가지를 나누었는데요. 이 노인돌봄은요, 독거노인 보호사업이라든지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이라든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라든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등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아마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이 첫 번째 독거노인 보호사업은요.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3번째 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와 이 독거노인 보호사업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독거노인 보호사업은요. 흔히 우리 지역에서 보시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사랑잇기,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 같은 서비스가 있는데 이 중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와 다릅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는 정말 이 어르신들의 생활 실태가 어떤가, 이들의 복지 욕구가 어떤가, 이 사람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씩 방문을 하고 그 외에 어떠한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3번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인 가사지원 서비스도 일정 부분 들어갑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요,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구분되고 이 등외 A, B, C를 받은 어르신들 중에 특히나 A, B 환자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3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나머지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2번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독거노인의 고독사라든지 자살 예방을 막기 위해서요.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노인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는요, 노인의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 다섯 번째, 결식우려 노인 무료 급식 지원 같은 경우는요,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실상 독거노인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아까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그리고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문제에 나왔었기 때문에요. 얘네들이 대략 어떤 사업을 하는 서비스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치매 사업 및 건강 보장 사업에는 우리 동네에 큰 동네들마다 있는 치매 안심센터, 노인 실명 예방 사업, 노인 무릎 인공 관절 수술 지원, 노인 건강 진단 등이 건강 보장 사업이고요. 노인 사회 활동은 노인 일자리, 노인 자원봉사, 경로당, 노인 복지관 등에서 여가 활동이라든지 사회 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인 복지시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앞에 내용도 제가 한 개 한 개 설명드리면은 다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가셔서 수업을 들으셔야 하니까 그때 기본 내용이거든요. 그때 가서 꼭 집중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한두 문제 때문에 시간을 많이 버릴 수가 없어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노인복지시설은요,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그 외로 나뉘는데요. 이것도 좀 중요해요. 우리가 1교시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1교시 시험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꼭 쪽집게로 찝자면 제가 뒤에 문제를 남겨놓았으니 그 문제 중심으로 꼭 한 번 더 보시고요. 여기서는 중심적으로 이렇게 지금 시설들이 나뉘어지는구나 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고 가시고요. 우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나면 가장 많이 일을 하게 되는 곳들이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노인요양원과 노인 쥐약암 보호센터, 방문요양, 얘네들이에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의료복지시설과 재가복지시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현장에서 근무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주거복지시설과 여가복지시설은 시험에 나올 법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부분은 너무 명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복지시설에 요양이 들어가는 얘기, 재가복지시설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집으로 와서 복지를 해주는 서비스이 너무 쉽게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자,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 주거복지시설 중에 노인 공동생활가정이 있고요. 의료복지시설 중에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 있어요. 아니 이게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실 건데요. 노인 공동 생활 가정은 그냥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된다면요.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같은 경우에는요. 치매, 중풍, 이런 노인성 질환을 가져서 심신이 굉장히 지금 약한 상태에 그런 노인들에게 따로 어떤 급식이나 요양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주기 위해서 요양원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시험에서 틀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주거복지시설이 아닌 것은 이러면서 경로당을 이 위에다 넣어놓습니다. 근데 간혹 시골에는 경로당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노인 보호 전문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같은 것들이 있어서요. 노인복지시설에는 크게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뉘어지지만 우리가 흔히 알아야 될 거는 하나, 둘, 셋, 넷, 5, 6, 7개를 큰 틀에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또 문제를 풀면서 제가 또 나중에 뒤편에서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이 문제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벼락치기 문제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잘 보세요. 1번 독립, 2번 참여, 3번 보호, 4번 사랑, 5번 자아실현. 정답은요?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따란 4번입니다. 사랑이죠. 사랑 진짜 좋은 건데, 그쵸? 정답은 아니에요. 유엔의 원칙이 뭐가 있었죠?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유엔의 원칙은 독립, 참여, 보호, 존엄, 자아실현이었어요. 사랑 대신 존엄이 들어가면 맞겠네요. 다음 문제 볼까요? 한 번 더 볼게요.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에 이번에는 해당되는 것은, 옳은 것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노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빈곤도 있고 평등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뭐 사랑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자, 요거는 뭐 그냥 보셔도 아시겠죠? 정답은 뭘까요? 3번 자아실현입니다. 한 번 더 복습할게요.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은요, 독립, 참여, 보호, 존엄, 자아실현.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답이 자아실현이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빈곤과 무인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노인의 사중고,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사중고 했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빈곤과 무의가 되겠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유엔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앞의 문제와 비슷한데요. 아래의 설명을 보고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으로 옳은 것은 볼게요. 사회에 통합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기회를 갖고 개발하며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 전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들어보니까 왠지 통합, 조직, 개발, 활동. 정답 아시겠나요? 1번 독립의 원칙, 2번 참여의 원칙, 3번 보호의 원칙, 4번 자아실현의 원칙, 5번 존엄의 원칙입니다. 정답은요? 자, 2번 참여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통합되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사회운동 단체를 조직해야 되고, 참여해야 된다. 봉사 기회를 가져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참여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볼까요? 나이, 성,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내가 젊을 때 100만 원을 벌었든 100원을 벌었던, 내가 남자건 여자건, 내가 아시아인이건 뭐 유럽인이건, 내가 79세건 81세건 상관없이 평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유엔 원칙 뭘까요? 정답은 3번 존엄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유엔의 5가지 원칙에 문제가 나오니까요. 잊지 마시고 공부할 때,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 완벽하게 기억할 수 없다면요. 내가 중심으로 두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독립은 뭐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 소득 이런 게 나오면 독립. 참여는 지식, 기술, 젊은 세대와 공유, 자원봉사 이런 거 나오면 참여. 보호는 나의 질병 이런 얘기가 나오면 보호. 자아실현은 내 잠재력 나오면 자아실현. 존엄은 공정한 대우. 내 뭐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는 평가 나오면 존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런 어떤 키워드를 위주로 해서 공부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대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아까 전에 굉장히 복잡하게 엉켜져 있던 사회 서비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회복 서비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시면요. 노인 인권 보호 사업과 노인 학대 예방 사업, 노인 인식 개선 운동, 노인 자살 예방 교육, 시설 내 노인 권리 보호 및 기타 권익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은 뭘까요? 1번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2번 독거노인 보호 사업, 3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4번 노인 보호 전문 기관, 5번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 지원.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식을 개선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교육을 하고 이러는 게 뭘까요? 정답은 띠리린 4번입니다.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서는요. 어떤 인식 개선, 학대 예방, 자살 예방 이러한 교육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 학대 얘기 나올 때 꼭 나오는 기관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이름은 잊지 말고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에 취약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고독사 및 자살 예방 및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뭐가 있을까? 1번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서비스, 2번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 3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5번 결식우려 노인 무료 급식 지원. 자, 어떤 게 답일까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고독사랑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형성해 준대요. 이게 뭐예요? 그냥 혼자 계시지 말고 같이 계시게 해준대요. 어디에? 정답은 1번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서 이들이 어떤 고독사나 자살에 대한 생각을 줄여드리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 지원하지 않는 서비스는 우리가 지금 그러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 대해서 한번 배우는 계기가 되겠죠. 이런 문제들을 보시면 1번 학대 피해 노인 숙식 제공 해줄까요? 2번 학대 피해 노인 치유 프로그램 제공 할까요? 3번 학대 피해 노인에게 학대 피해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4번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5번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자살 예방 교육.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정하셨나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전 문제에서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자살 예방 교육을 누가 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자살 예방 교육은 누가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부분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은요, 노인인권 보호사업, 노인학대 예방사업, 노인인식 개선사업 이런 식으로 어떤 교육과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는 일과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 하는 일은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 다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여러분들이 의뢰를 하셔서 그 전문기관에서 보셨을 때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로 연계해 드릴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일반 및 치매 노인에게 치매 초기 상담 및 검진, 치매 단기 쉼터 및 카페를 제공하는 기관은 어디인가? 혹시 여러분들 이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으시면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치매 안심센터가 들어온 거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마다 적어도 1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물론 더 적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자, 그 기관은 어딜까요? 문제를 읽어보지 않고 바로 답을 선정해 볼게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많이 들어보셨죠? 치매 초기에 상담하고 검진하고 치매 단기 쉼터를 운영하고 카페를 운영하는 곳은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보통 지역 보건소에 같이 건물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보건소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 기관의 공식 명칭은 치매 안심센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제가 아까 전에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 재가복지시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면서 실제로 시험에는 이런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어떤 게 있는지 1번 노인복지관, 2번
노인 요양시설, 3번 노인 공동생활가정, 4번 양로시설, 5번 노인복지주택. 정답은요? 1번 노인복지관이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그러면 노인요양시설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기억나시나요?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노인공동생활가정은요, 같이 생활하는 거, 그쵸?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들어갑니다. 헷갈리시나요? 자, 양로시설은 그러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여기도 주거가 들어가죠, 그쵸?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주택은 또 어디에 들어갈까요? 이것도 주거가 들어가죠, 그쵸? 여기도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노인공동생활가정과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이 세 가지는 어디예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노인여가복지시설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은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시설명을 가지고 있고요. 노인복지관에서는 주로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서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주고요. 경로당은 노인이 자율적으로 그 지역에서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 활동을 하면서 여가 활동을 하는 곳을 경로당이라 그러고요. 노인교실은요, 노인들에 대한 사회활동 참여 욕구 충족을 위해서요, 취미 활동을 한다던가 한글 교실을 한다던가 혹은 소득보장 및 기타 일상생활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노인교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한 번 더 기억하고 가시라고 복습창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문제가 이 수업에서 1부 수업에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시설 중 어느 유형인가? 너무 쉽죠? 우리 지금 막 밥해서 바로 했던 거예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입니다. 노인 공동생활가정 아닙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문제 안 봐도 정답은 3번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노인 그냥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주거가 들어간다 그랬죠. 노인 주거복지시설이지만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의료복지시설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노인 의료복지시설 복습 한번 더 해볼게요. 죄송해요. 노인 의료복지시설 복습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서 너무너무 외우기가 수월해요. 단지 이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과 노인 공동생활가정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지금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요양자가 빠지면 그거는 주거복지시설이고 요양이 들어가면 의료복지시설이다. 자, 그러면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노인 요양시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노인 요양원이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주변에서 저기 요양원 우리 어르신 요양원 모셨어, 요양시설 모셨어 라고 얘기하는 그 요양시설입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요, 이 요양원과 비슷한 거의 대부분 똑같은 틀을 갖고 있지만 가정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고요. 입소자가 9인 이내의 시설이에요. 이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입소자입니다. 입소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가 9인 이내일 경우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 나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긴 시간 오랫동안 달려오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중요하다고 표시해둔 이런 시설 종류 그리고 시설명 같은 경우는요, 꼭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강의 자료를 열심히 만들고 편집하고 녹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모모동 심원잠과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하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습니다. 저는 다음에 이 제도 관련해서 서비스 관련된 내용 2부 그리고 3부
또 만들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